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맨 처음에 화학의 언어라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 배웠던 거 잠깐만 복수 좀 할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냐? 화학이 이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냐? 그것부터 해가지고 화학에서 제일 먼저 우리 배웠던 게 하버보시법이라는 암모니아를 실험실에서 만들었던 과정을 먼저 배웠거든. 근데 이 암모니아라는 게 원래는 공기 중에서 굉장히 잘 안 만들어진다 했을 거야. 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 했냐? 암모니아가 있어야지만 N2짜리의 질소를 1개짜리의 질소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이든 뭐든 간에 모든 생명체는 요 질소 1개짜리가 꼭 있어야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된다고. 근데 뭐 우리도 이제 통합과학 때부터 많이 배웠겠지만 요 삼중결합이라고 N2는 삼중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안 깨져. 그래서 이걸 깰 정도의 힘을 줘야지만 1개짜리 질소로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압력과 온도를 줘야지만 이걸 실험실에서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라는 애를 만들 때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에다가 굉장히 높은 온도, 굉장히 높은 압력, 고온 고압의 환경에 맞춰주면 그때 이제 NH3라는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만들 때 이제 드디어 실험실에서 암모니아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뭘 했다라고 했냐? 인류의 식량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이 암모니아라는 걸 만들어내야 1개짜리 질소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인간이 만든 최초의 화학 비료라고 한다고. 이 비료라는 걸 만든 상태부터만 이제 식물을 많이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식량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각종 뭐 건축물에도 사용되고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거 됐고, 그 다음 배웠던 게 이제 최초의 뭐 맨날 이게 나온단 말이야. 최초의 뭐뭐뭐 하면서 첫 번째 최초의 합성 섬유가 있었지. 자, 그럼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합성 섬유가 뭐였니? 나일론이라고 했어. 나일론. 근데 이 나일론이라는 것 자체와 우리가 이제 많이 썼던 천연섬유가 있잖아. 면이나 마나 이런 모 이런 거.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의 좀 가장 큰 장단점들이 있죠. 합성섬유의 장점은 나일론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의류 같은 거를 만들어낼 때 그냥 이제 화학식으로 나일론 같은 걸 찍어냈기 때문에 화학 제품으로 그냥 이제 마음대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돌려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좀 탄성력이 강하고 여러 가지 뭐 면 같은 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로 나일론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면 면이나 이제 폴리에스터 같은 게 이제 정확하게는 면을 대체하는 건데 뭐 어쨌든 최초의 합성 섬유를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 이거 내가 사람 이름까지 외우라 그랬어. 내신 시험에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최초의 합성 섬유 만든 인간이 미국의 캐러더스라는 과학자예요.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의약품 중에 제일 좀 너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 페니실린이라 그랬냐? 아스피린이라 그랬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이라는 게 원래는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게 이제 아스피린의 원료인데 원래 만들었던 걸 좀 보완해 가지고 인간이 좀 진통 해열제 같은 걸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을 만든 게 아스피린이다. 근데 최초의 의약품은 아니고 최초의 항생제로 따로 빼줘.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뭐 요 정도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더 있지만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좀 중요하게 배웠다는 게 탄화수소, 그 다음에 탄소화물, 얘도 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각종 작용기 같은 것도 얘기했죠. 자, 작용기는 탄화수소의 뒤에 쪽에 뭐가 붙냐에 따라 가지고 작용기가 좀 달라졌는데 OH가 붙으면 얘를 이제 뭐 책에는 하이드록식이 이렇게 나오고 나는 히드록식이라 알려줬을 거야. 요 하이드록식이라는 새끼가 붙어 있으면 뒤에다가 뭐뭐뭐 올 이렇게 붙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에탄올, 메탄올과 같은 알코올 같은 걸 얘로 만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의 작용기가 있었을 거야. 두 번째는 뭐 COOH라고 하는 아세트산을 얘기할 수 있는 작용기도 배웠고, 그 다음에 CHO라는 알데하이드라는 것도 배웠고, 네 번째 CO라는 아세톤 같은 것도 배웠을 거야. 근데 얘네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 보면은 다 색이 없어요.
무색이야, 무색. 근데 무색, 무취 그러면 안 돼. 얘네들 다 특유의 냄새가 난다 그랬죠? 얘가 이제 좀 나고, 저 우리 알코올 냄새 같은 건 이제 알잖아? 에탄올, 요 아세톤 같은 것도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얘네 4개 모두 탄화수소에 달려있는 새끼거든? 근데 탄화수소는 C와 H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가 몇 개 있든 거 상관이 없고 요거 자체가 무극성이야. 무극성 물질이라는 거는 물과 완전 반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탄화수소는 물을 안 섞여요. 물을 안 섞여. 근데 이렇게 작용기를 갖고 있는, 자, 가장 기본적인 작용기인 에탄올 봅시다. 자, 에탄올이라면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거야. 앞 글자에 에가 붙으면은 탄소가 2개 있단 말이야. 2개. 1개면 매, 2개면 에, 3개면 프로 이렇게 붙인단 말이지. 근데 얘가 이제 5개가 있고 뒤에 OH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 구조를 보면은 C2가 있고 H가 5개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 OH가 이쪽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 부분 여기는 아직까지 그냥 CH로만 이루어진 거거든. 이렇게 CH로만 이루어졌으면은 무극성이기 때문에 얘는 유기용매에 녹아요. 이런 표현이 나와. 유기용매는 그냥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기름이랑 녹는다 이거야. 여기는 무극성이니까. 근데 이쪽 부분이 이제 극성을 띈단 말이지. 이렇게 극성을 띠면 이제 드디어 물과 섞여요. 그래서 얘네들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기름과 섞이는 부위가 있고 물과도 섞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에 다 잘 섞이는 특징이 있어요. 탄화수소라면 절대 물을 안 섞인다. 이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특히나 극성을 떼어야지만 물과 좀 섞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요 정도까지 한 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원유 같은 것도 다 얘네 탄화수소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원유일 경우에 자연 상태에서 그냥 매장돼 있잖아. 그걸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천연가스도 이용하고 납타 같은 거 정제해서 휘발유로도 이용한다 그랬고, 중유나 경유나 뭐 이런 것들 무슨 차이로 분류한댔니? 이런 게 이제 막 푸는 것보다 이제 화학은 좀 암기가 좀 필요해. 분별 증류라는 거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한댔고, 제일 먼저 그럼 끓어 나오는 게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였어, 낮은 거였어?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거부터 끓어나와. 그래서 제일 먼저 끓어 나오는 게 뭐였냐? 천연가스라 했죠? 그 천연가스가 CH4와 같은, 또는 뭐 C3H8 같은, 요게 제일 먼저 끓어 나오는 게 LNG라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라고 불러. 근데 얘보다 이제 약간 탄소수가 늘어나가지고 C4H10 이런 뷰테인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액화 석유가스라 해서 LPG라고 합니다. 결국은 끓는 점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질 거고,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것은 탄소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는 좀 잘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이런 탄화수소나 작용기를 갖고 있던 이런 애들이나 다 완전 연소하면, 지금 보시면 다 C와 H와 O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 연소하게 되면 무조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요 정도까지만 알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 거야.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내가 주간지 줬던 것 중에, 문제 푼 것 중에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바로 진도 나갑시다. 어려운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봐. 풀긴 했지? 빨리 푼 거 내놔, 빨리. 있으면은 얘기하시고, 있으면 얘기해. 없으면 진도 나가자. 푼 것 중에 없어? 어려운 거? 너 우리 지금 토요일반에 니네 안 가봤는데 지금 애들이 토요일날 다 이동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장이야, 시장. 도떼기 시장. 북적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저 뭐지 9시 5분 정도 되면 애들이 존나 뛰어와. 와 뛰어. 여기는 거의 진짜 이거 소수. 야, 이렇게 화학반이 없는 적이 처음이야. 적응이 안 되네, 적응이.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오히려 난 토요일반이 몇 명 안 될 줄 알고 걔네들이랑 이제 좀 티키타카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야. 바뀌었어, 완전. 너네랑 이제 좀 얼마 없으니까 한 명 한 명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빨리빨리 합시다. 자, 질문할 거 없으면, 진짜 없어? 있으면 얘기하는데, 없으면 바로 넘어갑시다 이제. 자, 실제 화학은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 실제 화학이에요. 자,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 드디어 몰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다루기도 했고, 문제 풀 때 이걸 모르면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을 얘기할 땐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근데 몰수라는 게 당연히 내용 자체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몰수가 약간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돼. 자, 몰수는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합시다. 1몰이 있대. 자, 화학에서 1몰 있다, 0.1몰 있다, 10몰 있다, 뭐 이렇게 다 몰수로 표현하는데, 몰수로 표현하는 이유가 내가 뭐라 했냐? 왜 몰수로 표현한다 그랬어?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야, 그냥. 그냥이라는 뜻은 뭐냐? 그냥 표현하기 쉽게 바꾸는 거야. 자, 이러니까 우리는 몰수가 몇 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갖고 있던 뭔가 정의가 없어요. 그냥 너무 화학은 원자라는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게 몇 개 있다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좀 표현하기 쉽도록 몰수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몰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어야지. 자, 정의는 일단 여기다 쓸 테니까 잘 들어봐.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 하에선 모든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1몰이) 들어있을 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수만큼의, 이걸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죠. 아보가드로 넘버. 자, 요만큼의 입자수가 기체일 경우에만 얼만큼의 부피를 차지한다 라고 배웠냐? 22.4리터의 부피에 들어가게 된다. 요게 1몰의 정의예요. 자, 우리도 표현이 쉽도록 우리 생활에서 많이 단위를 바꿔. 가장 기본적인 게 고기죠, 고기. 마트에 엄마랑 가가지고 쇼핑 가가지고 엄마가 야, 오늘 저녁에 삼겹살 해 먹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몇 명이니까 오늘 2군이면 되겠다. 이제 점점 아저씨한테 고기 2군 주세요, 삼겹살 2군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삼겹살 2군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우리도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알잖아. 한 근에 얼마냐? 고기 한 근이 600g이야. 정확히는 600g. 그럼 2군이면은 1200g이니까 1kg 200g이라고. 그걸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이유 자체가 그냥 표현이 쉽도록, 그냥 표현이 쉽도록. 연필이 120자루가 있대. 그럼 연필 120자루면은 우리는 연필이 몇 다스 있다라고 바꿀 수 있냐? 10다스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1몰이 있다 그러면은 1몰에 대한 정의만 알면, 여기 기체는 뭐 0.1몰 있다, 여기 기체는 10몰 있다, 이랬을 때 정확하게 부피와 입자수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좀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자, 22.4리터라는 공간을 2개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 봐. 여기에 둘 다 22.4리터라는 공간이래. 자, 근데 여기에는 수소기체가 들어있고 여기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있대. 자, 물론 좀 이따가 할 거지만 원자량이라는 개념은 좀 기억을 잘하고 있자. 우리 뭐 방학에 많이 배웠던 분들은 아셔야 되고, 내가 외우라는 게 몇 개 있었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도 외우면 좋아. 내가 근데 나중에 수업할 때 얘기해 줄 거야. 외우면 좋은 게 있지만 안 외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첫 번째 수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 질소, 그 다음 산소. 얘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원자량은 말 그대로 원자 질량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질량은 단위가 정해져 있는 값이거든. g이에요, g. 그럼 지금 얘네들도 원자의 질량이다 라고 하면 몇 g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 이러면 안 돼요. 왜? 너무 가볍거든 얘네들은. 그래서 원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그냥 단위가 없고, 야, 너 12로 한번 기준 잡아봐. 그냥 기준을 내가 마음대로 세운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중에 시험 기간에 내가 할 건데, 기준 변화 문제가 나와요. 다시 얘기해줄게. 기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탄소를 12로 잡았잖아. 근데 기준을, 야, 탄소 너 1로 해봐.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모든 값이 바뀌어버린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할 거야 이거.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봅시다. 탄소를 12로 잡았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랑 질량 비교를 해봤다. 요거 원자량.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0으로 정하고, 봐봐, 단위가 없죠, 지금. 그냥 이게 12가 원자량이야, 그냥. 얘, 너 기준! 한 다음에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봤단 말이지. 자, 물론 이렇게 저울로 측정 못 합니다, 이거. 근데 저울로 측정했다는 가정하면은 탄소 원자가 하나 있을 때 수소 원자를 놔봤더니 12개가 들어가더래. 그럼 탄소가 하나 있을 때 수소가 12개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수소의 상대적 원자량을 몇이라고 할래? 그래서 1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처럼 탄소나 질소나 산소나 다 질량 비교를 해봤더니 14가 질소 한 개당 원자량이 되는 거고 산소가 16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원자량이랑 기준을 좀 세워야 된다. 원자량은 내가 얘기한 것처럼 탄소를 12로 잡고 나머지 애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한 게 원자량이라면 분자량이라는 표현이 좀 자주 나올 거야, 이제 앞으로. 이거 기억 잘해야 된다. 분자량은 그냥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에요. 원자량의 합. 이게 분자량이야. 그럼 봐봐. CO2. 이게 이제 덩어리란 말이야, 이게. 그럼 얘 분자량이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얘 원자량 12잖아. 얘 원자량 16이죠. 얘가 지금 2개 있으니까 이게 원자량의 합이야. 그럼 더하면 얼마 되냐? 44.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 거야. 중요한 게 분자량도 원자량의 합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분자량도 단위가 없어요. 에? 그럼 쌤, 우리 여태까지 분자량이 1몰 질량이라고 배운 거 아닙니까? 자, 잘 들어야 돼. 실제로 정확하게 몰당 질량, 1몰당 질량이라고 하려면 그냥 말 그대로 몰 질량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몰 질량. 이렇게 쓸 때만 g을 붙일 수 있어요. 즉, 몰 질량만 g이라는 단위를 쓸 수 있고 원자량이든 분자량이든 g의 단위를 못 씁니다. 이건 그러면 무슨 값이다? 상대값이에요. 상대값. 근데 만약에 CO2가 44g이 있대. 이러면 이게 진짜 실제 값이잖아. 그럼 44g은 쌤 뭔데요? 얘가 CO2의 몰 질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헷갈려, 이게. 자, 근데 이렇게만 기억 잘 합시다. g을 붙이는 순간에는 몰당 질량이 돼요. g을 붙이면 실제 값이야. 근데 g이 없으면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라는 그냥 상대값이에요. 그럼 쌤요, 여기다 g 붙인 44는 뭔데요? 이게 이산화탄소 1몰 있으면 그때 질량이 됩니다. 1몰의 질량을 몰 질량이라 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다시, 원자량은 쉬워. 얘네 기준 잡아가지고 상대적 값으로 봤다. 그럼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분자량에다가 g을 쓰는 순간에 이게 이제 몰 질량이 된다고. 분자량에다가 g을 쓰면 이게 실제 값으로 바뀝니다. 그럼 몰 질량은 성분 원소가 1몰 있을 때 질량을 뜻하니까 1몰당 질량. 그러면 여기로 다시 가봅시다. 22.4리터에 있대. 0도씨 1기압이야. 그럼 0도씨 1기압이면 당연히 22.4리터에는 몇 몰만큼 들어있었어. 네, 종류에 관계없이 둘 다 1몰씩 들어있어요. 1몰씩. 자, 그러면 얘의 몰 질량, 즉 실제 질량이 얼마야? 분자량에 g을 쓸 수 있어. 이제 g을 1몰당 질량이니까. 그럼 몇 그램? 2g. 수소 한 개당 1이잖아, 원자량이. 2개 있으면 분자량이 2. 분자량이 그냥 2. 그 다음 2에다가 g을 쓰면 몰 질량이 되는 거예요. 1몰당 질량. 그럼 여기서는 얘는 몇 g이 된다는 거야? 44. 이게 분자량이고 여기다 g을 쓰는 순간에 1몰에 대한 질량이 됩니다. 자, 그럼 딱 봐봐. 얘보다 얘가요 훨씬 커요. 분자량 또는 몰 질량이. 그럼 왜 얘가 크다라고 할래? 당연히 수소보다는 탄소나 산소에 무게가 무겁거든. 무거우니까 얘보다. 그럼 무겁다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 선행학습 한 사람들은 알아.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하나 띡 있지. 근데 탄소나 산소는 두 번째 껍질까지 간단 말이야. 껍질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원자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결론, H2를 요만하다고 치면은 여기도
CO2는 당연히 쟤보단 크단 말이야. 얘 C가 있고 O가 두 개 있다고. 그럼 여기도 C가 있고 O가 두 개 있다고. 아니 그러면 쌤이 아까 1몰 있으면 여기에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면서요. 맞아. 1몰 있으면 여기도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면서요. 맞아. 근데 이해를 잘해야 돼. 분명히 얘보다는 얘의 덩어리가 크단 말이야. 이건 팩트야. 얘 덩어리가 커. 그럼 같은 부피에 얘보다 얘 들어있는 입자수가 적어야 될 거 아닌가? 이해를 잘해봐. 내가 너네한테 물어보겠다는 게 아니야. 얘의 덩어리가 작죠. 얘 덩어리가 크잖아. 그럼 22.4리터에 같은 입자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얘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얘 입자가 더 많이 들어있어야 돼. 근데 지금 입자수가 똑같대. 왜 이런 상태가 나올까? 여기부터가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들이 배우는 이 단위에 대한 거 또는 이 단원에 대한 거는 다 이딴 기체들은 이상기체입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모든 요 양적 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런 부피와 입자수에 관련된 모든 화학 원내용은 이상기체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 기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진짜 그럼 쌤요 실제 기체를 똑같이 실험하면 그럼 여기에 입자수가 더 적어요? 적어. 실제 기체는 적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이상기체랬지. 그럼 이상기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예요. 그럼 이상적인 기체의 뜻은 뭐냐? 첫 번째 분자를 구성하는 얘네들의 입자의 크기를 무시합니다. 이상기체는 실제 분자의 크기를 무시해. 아니 그럼 쌤 뭐에 따라 가지고 부피라는 게 결정이 될 건데요. 부피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만 이상기체에선 필요합니다. 다시 이상기체는 입자의 사이즈는 무시하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을 부피라고 결정한다고.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그게 영도실기압이라는 조건이에요. 이걸 우리는 표준 상태라고 하는 요 영도실기압에 따라서만 부피에 영향을 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야 돼. 지금 내가 막 책에 있는 내용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는 이제 화학 2에 가야 더 정확하게 배워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화학 1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아도 돼. 그 다음에 내가 양적 관계할 때 물리 배우시는 분들은 아마 한번 들어봤을 건데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걸 내가 아마 연력학 때 했을 거야. 근데 양적 관계할 때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알아야 이제 좀 더 문제가 편리해져요. 요즘에는 화학 2에 있던 실험 기구를 자꾸 화학 1에 내려. 그러니까 화학 2에 있는 문제를 내는 건 아닌데 실험 자꾸 그거 기체 그 뭐 부피 이렇게 측정하는 그 기계를 자꾸 내린단 말이야. 그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알면 돼. 여기와 여기 상태는 온도와 압력이 0도 실기압의 상태야. 자, 여기서 압력을 한번 바꿔봅시다. 압력을 10기압으로 바꿔볼게. 그럼 온도는 그대로인데 압력이라는 거는 누르는 힘이잖아. 여기를 누르는 힘이 원래는 1기압 정도에 눌렀는데 10기압으로 바뀌어버리면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되겠냐? 증가하죠. 자, 우리 실제 기체도 비슷하지만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이렇게 채운 다음에 입구를 뒤에 막어. 그다음 막은 다음에 부피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쭉 밀면 기체가 밀려 안 밀려? 밀리죠. 기체는 밀려. 왜? 입자와 입자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좁혀지면 되거든. 다시 얘기해 줄게. 이게 부피를 결정하는 요인이야. 이 사이 간격이. 그래서 0도 실기압이 아니라 0도실 10기압이라 하면은 입자를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1몰에 대한 입자에 대한 부피가 줄어듭니다. 자, 근데 이번엔 압력은 똑같이 맞추고 온도를 높여볼게. 100도 실기압으로 합시다. 100도 실기압. 그럼 1기압이라는 압력은 그대로인데 여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특성이 생길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입자의 운동 속력이 빨라져요. 조금이라도 빨라져. 그럼 원래는 이만큼 움직였을 때 둘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온도를 높여버리면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요. 다시 입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 그럼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증가합니다. 증가해. 자, 그래서 이제는 꼭 기억을 합시다. 0도씨 일기압이라는 조건이 나올 때만 22.4리터에 1몰이 들어가요. 근데 너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많은 문제가 0도씨, 뭐 0도씨가 아니 T도씨만 이렇게 줬나? T도씨 일기압. 아니면은 뭐 이제 T도씨 X기압. 이렇게 준다고.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온도와 압력이라는 상태가 0도씨 일기압이라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학 원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나왔을 때 너네들한테 1몰에 대한 부피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1몰의 부피가 22.4는 안 되겠구나. 이거만 알면 돼. 근데 너네가 문제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1몰이 있는데 어떤 새끼가 50리터를 차지하고 있대.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1몰당 50리터로 바꿔서 풀면 되겠구나. 요것만 알면 돼. 절대 화학원에선 요 기체와 요 기체의 온도와 부피, 온도와 압력을 다르게 주지 않아요. 이 상황은 똑같은 거야. 그럼 이 상황이 0도씨 일기압은 안 될지언정 T도씨 일기압 정도는 주면 얘도 T도씨 일기압이고 얘도 T도씨 일기압이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인 상황에선 무조건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T도씨 일기압 딱 준 다음에 조건이 1몰당 부피를 찾을 수가 없어. 1몰에 대한 부피를 아예 안 주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왜? 뭐 V리터, 뭐 2V리터 이런 식으로 준다고. 이렇게 주면 T도씨 일기압일 때 너네가 신이 될 수 있어. 니네 마음대로 1몰당 부피를 잡아도 된다는 거야. 마음대로. 그럼 쌤, 저는 V리터, 2V리터 나오면은 V리터를 1몰로 둬도 돼요? 맞아? 그럼 얘가 이제 2몰이 되는 것 뿐이야.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나? 너네가 개념을 여기는 확실히 잡아야지만 문제가 좀 풀린단 말이야.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으면 문제 못 풉니다, 여기. 문제를 막 풀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그냥 개념을 먼저 봐야 돼. 자, 먼저 지금 5번 문제 봅시다. 지금 개념 완성이에요, 개념 완성. 개념 완성에 너네 뭐 페이지 없어도 돼. 그냥 여기 그냥 내가 쭉 보고 그냥 한번 찾아볼게. 자, 5번 문제 보시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얼마, 물 얼마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20도씨 일기압이 나왔지. 자, 항상 우리 0도씨 일기압이 아니라면은 뭘 제일 먼저 봐야 되냐? 화학은 괄호를 제일 먼저 보세요. 괄호. 저 뒤에 있는 요 괄호. 지금 단 HCO의 원자량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2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래.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잡으면 안 돼. 1몰당 부피가 24리터라고 준 거야. 그거대로 풀어야 돼. 자, 근데 밑에 문제 한번 볼게. 지금도 보세요. 20도씨 일기압이라고 하는데 또다시 20도씨 일기압에서 1몰당 부피 24네. 그럼 이거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한 게 나오나 봅시다. 자, 여기도 20도씨 일기압이죠. 20도씨 일기압 나온 순간에는 여기 괄호를 보라고, 괄호를. 24리터 줬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부피가 24리터 나와 있잖아. 24리터는 부피 나오면은 너가 몇 몰? 1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고. 자, 그러고 잠깐만. 여기도 20도씨 일기압. 자, 근데 봐봐. 지금 8번 문제 보시면 20도씨 일기압은 줬어. 근데 지금 여기와 여기의 부피가 얼마인지도 안 줬고 괄호가 없지. 그럼 쌤 20도씨 일기압이니까 24리터죠.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다시 분명히 얘기했지만 20도씨 일기압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에 대한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알아야 그거로 몰수화 시켜가지고 조건을 바꿀 건데 지금은 없잖아. 그럼 뭐 한다? 부피를 내 맘대로 몰수로 바꿔도 됩니다. V를 1몰, 2V를 2몰 내 맘대로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는. 근데 왜 이건 안 줬을까? 조건을 잘 봐봐. 20도씨 일기압에서 같은 부피의 용기야. 결론. 얘와 얘의 부피가 똑같대. 그럼 내 맘대로 잡아도 된댔지. 뭘? 몰수를. 그럼 너 몇 몰 할래? 1몰 하면 되지. 그럼 너가 몇 몰이야? 1몰이겠지. 몰수 같은 거예요. 몰수가 같으니까 부피가 같으니까 분자수도 같겠지. 뭐 이 정도만 알면 기본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자,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문제가 이제 뒤에 나올 거야 아마. 야, 그만 좀 줘라 이 새끼들아, 그만. 왜 이렇게 다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
부피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자, 여기 나왔죠, 지금. 자, 이거 14번 같은 문제를 너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문제다,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 T도씨 1기압, T도씨 X기압 이렇게 나오면은 너네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고 했는데 문제에 따라 달라. 자, 지금도 보시면 T도씨 1기압 부피 안 줬죠? 괄호친 게 없으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잡아도 되겠다 하면 안 돼요, 이건. 왜 안 되냐면 얘 부피가 이게 나왔단 말이지,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니네 마음대로 잡는 거야. 내 마음대로 뭐 1몰당 1리터. 아, 물론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몰수야, 몰수. 몰수가 0.1몰이야. 0.1몰 있을 때 2.5리터라는 걸 문제에서 준 거예요, 지금. 그럼 만약에 1몰 있다면은 부피가 몇 리터 된다는 거야? 25리터 된다는 거죠. 이건 문제에서 잡아준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자, 근데 어떤 문제를 너네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냐면 내가 얘기했던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조건화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16번 문제입니다. 잘 봐. 이런 문제가 제일 대표적인 문제야, 16번. 보면 두 가지 기체가 용기 가완하에 각각 들어있는데 기체 온도와 압력은 같다. 이거밖에 안 줘. 드디어 1몰당 몇 리터인지를 절대 알 수 없는 자료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고? 마음대로 드디어 V를 1몰로 잡으세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편하겠지. 만약에 뭐 7V를 쌤 1몰로 잡으면 안 돼요? 아, 상관없어. 그럼 네가 1몰이면 너는 7분의 2몰이겠지. 그럼 계산하기 복잡하잖아. 그냥 V를 1몰로 잡으세요, 그냥. 그럼 너가 몇 몰 있다? 2몰 있다. 이렇게 된다면 너는 7몰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기본 문제부터 이제 갈 거니까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땐 너네들이 마음대로 잡아도 돼. 단 1몰당 부피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만 너네 마음대로 잡으세요. 기억 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몰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웠기 때문에 이 몰에 대한 걸로 어떻게 양적 관계도 물론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거지만 양적 관계 내가 다음 시간에 한 방에 할 거니까 양적 관계는 안 합니다. 자, 대신에 이제 몰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거든. 자, 여기서 잘 봐야 된다, 이제. 자, 지금도 T도씨 1기압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내 맘대로 잡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이건 약간 다르다 그랬죠? 자, 대신 매번 나오는 거 중에 첫 번째 여기에 부피가 V리터예요. 근데 여기는 5V리터야. 5V리터.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나오면은 아직까지 뭐 조건 다른 거 없다고 치자. 아무것도 조건이 없고 이렇게만 줬어. 그럼 이건 내 맘대로 잡아도 돼, 안 돼? 됩니다. 부피에 대한 몰수에 연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 그럼 무조건 얘는 내 맘대로 잡아도 돼. 대신 너네 몰수에 비례하는 게 몇 가지 물리량이 있죠. 몰수에 따라서 만 1몰이 있다. 자, 얘는 지금 부피비가 1대 5니까 몰수비가 아마 1대 5일 거야. 그럼 몰수비가 1대 5라면 어떤 비도 1대 5가 돼? 여기 기체가 H2인지 CO2인지 그건 몰라요. 그거 아무 상관없고 몰수에 비례하는 값이 뭐 있었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피가 비례합니다. 몰수에 부피는 비례해. 그 다음 뭐가 비례한다고? 얘를 꼭 기억해야 돼. 분자수. 분자수도 비례한다고. 자, 그럼 뭐 잘 들어야 된다. 여기서 10분의 1 NA라고 줬대.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 NA가 되는 거야? 몰수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니까 부피가 1대 5면 몰수도 1대 5고 분자수도 1대 5예요. 자, 여기서 문제. 지금 상태에서 너네 마음대로 1몰당 부피를 잡을 수 있어, 없어? 이젠 안 되는 거예요. 이젠 안 된다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몰이라면 무조건 아보가드로 수문점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걸 줘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분의 1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가 V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는 현재 문제에서는 10V 리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너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한 게 이런 유형이에요. 부피에 대한 거랑 몰수에 대한 거랑 부피, 몰수? 분자수.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분자수를 줘버리면 너네 마음대로 잡을 수는 없어요. 1몰당 부피를 너네 마음대로 잡을 수는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을 바꿔볼게, 이제. 자, 요거는 됐고요. 여기에 있는 기체를 봤더니 얘는 수소기체야. 그 다음에 얘는 아까부터 계속 했던 이산화탄소 기체래. 자, 그러면 원자량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원자량은 요거라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에서는 부피에 대한 입자수를 안 줬기 때문에 내 맘대로 잡아도 된댔죠? 내 맘대로. 그럼 나는 요거를 1몰로 한번 잡아봅시다.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은 미안하다. 너무 얘가 커지니까 얘를 CO2로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H2로 할게. 자, 그럼 얘가 1몰 있다면 얘가 이제 몇 몰 되는 거야? 5몰 있다. 뭐 이건 알 거야. 자,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될까? 현재 질량. 자, 저 왼쪽 시험관을 A라고 하고 오른쪽 시험관을 B라고 합시다. A에 대한 질량은 얼마가 되냐? A는 CO2가 1몰 있는 거니까 CO2가 1몰이면 각각의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했을 때, 자, 이거 외웁시다. 이제 44g이에요. 그램. 1몰 있으면 실제값이야. 실제값. 근데 H2가 1몰 있을 때는 2g인데 이게 이제 1몰당 질량, 몰 질량입니다. 현재 질량은 여기에 몰수를 곱해야죠. 얘는 몰수가 1몰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질량이 그냥 44g이 되는 건데 얘는 현재 질량이 10g이죠. 즉 몰수 B와 부피 B는 비례하지만 질량 B는 비례하지 않죠. 꼭 기억해. 질량 B는 안 비례한다. 이 정도는 알 거야. 자,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도는 어떻게 될까? 밀도. 지금 A 시험관과 B 시험관의 밀도 B가 몇 대 몇일까? 그대로 해볼게. 자, 밀도는 우리 뭐로 구하니? 오늘 수업이 진짜 여러 가지 문제 풀 때 진짜 중요한 수업이야. 심화 문제는 나중에는 하는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밀도를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이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그대로 해봅시다. 가는 부피분의 질량하면 V리터분의 현재 질량은 44g이랬어. CO2가 44g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5V리터란 말이야. 5V리터에 10g이 있죠? 자, 이게 밀도 B예요. 밀도 B. 그러면 이제 V분의 44고 5V분의 10이니까 약분되면은 2고 VV 약분되니까 22대 11이구나. 22대 2니까 44대 2? 22대 1 맞아. 이제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운전고는 이렇게 구하다 보면 절대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절대.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밀도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밀도의 B를 구하시오가 나오잖아? 자, 밀도는 당연히 부피분의 질량을 그냥 구해야 돼. 근데 밀도 B를 구하라는 거는 얘 부피분의 질량, 얘분의 부피분의 질량의 B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봐봐라. 이게 지금 5V리터 있을 때니까 얘가 5몰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바뀌었지. 근데 이게 만약에 V리터를 해봐. 1몰. 그럼 네가 몇 그램 되는 거야? 1몰당 질량이니까 2g 되죠. 그러면 5V리터분의 10g. V리터분의 2g. 같은 거 아니야? 5V분의 10. V분의 2. 똑같잖아요. 근데 V분의 1로 바뀌는 순간에 봐봐라. 여기 V분의 1이 아니죠. 2. V분의 2. 1이 바뀌어버리는 순간에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진다고. 비율에서 따진다면 이제 꼭 기억합시다. 밀도 B가 나온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에서 풀 수 있어. 밀도 B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분자량의 B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외워야 된다. 밀도 B는 분자량의 B예요.
어떤 이제 문제 풀다가 얘와 얘 밀도비를 구하래, 만약에. 그럼 밀도비 구하면은 그냥 분자량 비예요. 부피분의 질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밀도비 나오면은 분자량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하는 게 아니라 밀도비는 분자량의 비라고만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요렇게 나올 거야. 계속 너네들을 짜증나게끔 문제 보기를 바꿔요. 제일 많이 나올 거다, 이제. 단위 부피당 질량. 자, 일단은 그럼 우리는 단위 부피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단위 부피의 뜻이 뭐니? 원래 정의는 1리터당 질량이야. 1리터당 질량. 이게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근데 1리터당 질량? 그럼 봐봐. 얘가 V리터인데 이걸 1리터로 바꿀 거래. 그럼 V리터에서 1리터로 바뀌게 되면은 얘가 몇 리터인지 모르잖아. 그럼 1리터가 바뀐다고 해서 1리터가 뭐 이만큼인지 아니면 이만큼인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1리터당도 맞지만 이건 결국은 같은 부피당 질량을 뜻합니다. 같은 부피당 질량. 왜? 여기가 1리터가 되면 여기도 1리터가 이만큼이란 건가요? 그럼 같은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냐?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 V에 해당할 때 44g이야. OV에 해당할 때 10이었어. 아까 이거 다시 CO2고 얘 H2야. OV에 해당할 때 질량이 10g. 그럼 V에 해당할 때 질량 몇 g? 2g. 잘 따라와. V에 해당할 때 44g, OV에 해당할 때 10g, V에 해당하면은 2g. 같은 부피당 질량은 44g 대 2g. 또 22대 1이야. 결론. 이게 나오면은 무조건 우리는 또 뭐로 한다? 단위 부피당 질량, 1리터당 질량 나오면 얘도 분자량이에요. 얘도 분자량 비. 단위 부피당 질량 나오면은 분자량 비입니다. 즉 밀도비, 단위 부피당 질량 다 질량 분자량 비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뭐 이제 선생님들도 학원 선생님들 그렇고 학교 선생님 뭐 얘기할 수도 있고 많이 이제 나왔던 표현이니까 많이 얘기해 들어.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안 내요. 다 아니까. 너희들만 몰랐던 거야. 이제 다 알아. 그래서 이제 뭘 내냐? 이 새끼들 악랄한 새끼들이 이걸 바꿔버렸어. 뭘 내냐? 단위 질량당 부피로 바꿉니다. 요렇게 이제 바꿔요. 야, 그러면 얘도 그대로 똑같이 해석해볼게. 단위 부피당 질량은 1리터당 질량이었잖아. 그럼 얘는 단위 질량당이니까 이건 뭐당 부피다라고 할래? 1g당 부피로 바뀌겠죠. 근데 1g당 부피의 뜻은 결국은 또다시 같은 질량당 부피로 되죠, 이제. 같은 질량당 부피.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해봅시다. 얘 44g이었거든? 얘는 10g이었어. 얘 이거 5몰로 바꿨으니까, 얘를 1몰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또다시 단위 질량당 부피로 한다면 1g당 부피라고 해도 되지만 같은 질량당 부피로 바꿔야 되거든? 그럼 지금 얘와 얘를 같은 질량으로 바꿔버리면 440g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44배 커졌죠? 44배 커졌으면 5에다가 44만큼 곱한 걸 부피로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44에다가 지금 440이 되려면 얘는 10배만큼 증가하죠. 10배. 그럼 얘 10배니까 10V리터가 된다고. 그럼 얘 대 얘가 단위 질량당 부피가 됩니다. 그럼 얘 이렇게 약분 되시면 4.4 이렇게 되니까 4.4에다 5 곱해봐. 야, 이거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단위 질량당 부피는 얘보다 얘가 훨씬 크죠. 이게 값이. 이게 왜 더 클까? 어차피 1몰 1몰 있었으면 부피가 똑같죠. 그지? 그럼 얘 1몰 얘 1몰 있을 때는 얘 질량이 44g이고 얘 질량은 2g이야. 그럼 같은 질량당 부피라 바꾸면 얘가 22를 곱하면 44g 되죠. 그럼 얘는 44g이고 얘도 44g인데
얘는 V만큼 차지할 때 얘는 22V만큼 차지한다고. 그럼 단위 질량당 부피는 1대 22가 되는 거야. 1대 22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분자량의 비가 22대 1이었죠. 1대 22니까 보다. 단위 질량당 부피 나오면 무조건 분자량의 역수입니다. 분자량 역수요. 자, 오늘 외울 내용 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발 그만 줘라. 제일 중요한 거야. 단위 부피당 질량 나오면 분자량의 비. 단위 질량당 부피 나오면은 분자량의 역수비. 이렇게만 아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쉬워져요. 지금 여기엔 문제 자체가 쉬우니까 이런 표현이 없어요. 모의고사 수능 보면 항상 이 표현이 나와. 단위 부피당 질량 딱 나오자마자 아, 분자량. 단위 질량당 부피 나오면 아, 분자량 역수. 이거 알고 바로 접근해야 돼. 그래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축소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첫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게 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기억니은 디귿보기 안 낚인다고. 야, 그 다음에 이거 디귿보기 이런 것도 봅시다. 야, 지금 옆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여기 18번 문제? 여기 나왔거든? 요게 이제 계속 너희들을 많이 나오는 보기예요. 디귿보기. 1g의 A와 결합한 B의 질량은 막 이렇게 나와. 1g 이런 거 나오거든? 항상 문제에서 디귿보기든 뭐 기억보기든 1g에 1리터에 이게 뭘 의미하냐? 요게 얘입니다. 1리터에 들어있어. 얘예요, 얘. 그래서 이런 보기가 나오면은 아, 이거 단위 질량당 부피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면은 단위 부피당 질량을 단위 질량당 부피, 부피당 질량. 그거 두 개를 좀 혼동하지 마시고 그렇게 일단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은 뭐 1g의 A와 결합한 B의 질량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뭐 부피를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1g에 해당하는 A와 결합한 B만의 질량 B를 물어본 거예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보기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바로 접근해서 문제 푸는 연습들이 좀 되셔야 돼. 자, 뒤에 문제도 비슷한 유형 있나 한번 볼게. 자, 여기 문제 4번 문제 같은 것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뭘까? 자, 지금도 T도씨 일기압이다. T도씨 일기압이 나오면은 뭐 하라 했어? T도씨 일기압 나오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냐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한 분자수에 따른 또는 몰수에 따른 부피로 접근해야 되냐. 그걸 먼저 보라고. T도씨 일기압인데 여기 괄호 안 줬죠? 몇 리터인지 안 줬다? 그럼 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분자수와 부피가 연계할 수 있지. 그럼 얘가 2몰 있을 때 부피가 안 줬어. 그럼 몰당 부피는 안 준 겁니다. 대신 요걸로 찾아야지. 자, 우리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내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죠. 항상 모든 문제, 양적 관계도 마찬가지야. 모든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어떤 자료든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든 몰수화 시켜줘야 됩니다. 어떠한 자료든 너가 몇 몰인데 그럼 이걸로 바꿔줘야 돼. 자, 이 몰수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어?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아공식을 씁니다. 자, 아공식이 이게 드디어 나오죠, 요거야, 요거. 자, 요거를 확대시켜 보면 분수예요, 분수. 분모고 분자야. 분수꼴로 나타낸 값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값이라는 게 이제 몰수가 되는 것이고, 그 몰을 확인하기 위한 분수값이 언제나 현재 기준분의 현재 너의 값, 기준분의 현재 값으로 바꾸면 돼요. 자, 기준이 만약에 질량이 나왔대. 기준에 해당하는 뭐 어떤 문제에서 질량이 나오면은 질량에 대한 뭐 몰 질량 맞아. 근데 몰 질량은 1몰이 있을 때 질량을 얘기하잖아. 그럼 몰 질량은 분자량에 그람 써주는 게 몰 질량이었죠. 그래서 그냥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하면 돼요. 분자량분의 현재 질량. 기준은 1몰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부피가 나왔대. 부피가 나오면은 현재 부피의 기준분의 현재 부피.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몰. 1몰에 해당하는 부피 분의 현재 부피. 요걸 해주면 문제가 그냥 풀려요.
이게 뭐 너네들이 지금은 많이 써먹지 않을 거고 양적 관계할 때 많이 써먹을 거지만 계속 똑같습니다. 어차피 또 똑같이 풀 수 있는 게 분자수. 분자수가 나왔으면은 1몰에 대한 기준은 아보가드로수죠. 1몰에 대한 기준값. 아보가드로수분에 그냥 현재 분자수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도 몰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지금 A2B4라는 것도 봅시다. 분자량이 나왔죠. 분자량의 정의는 1몰 있을 때 질량이에요. 결론, 질량의 기준값이 되는 거야. 질량의 기준값. 그럼 A2B4가 R을 쓰면 1몰 있을 때 질량이 28이에요. 근데 이 기체의 현재 질량이, 이거 현재 질량이야. 현재 질량 28이야. 그럼 몇 몰 있다? 아, 너 1몰. 값이 1이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즉, 분자수가 1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1몰당 부피를 주는 겁니다. 1몰당 25리터니까 2몰 있으면 50리터가 되겠네. 근데 이 25리터보다 절반이 있죠? 절반이 있으면 0.5몰이 되겠지. 자, 그런데 0.5몰 있었을 때 1몰당 질량은 58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아공식으로 바꾸면 이번에는 2분의 1몰. 요게 이제 값이 나온 거고 분자량이 1몰당 기준값. 그럼 현재 질량 나오죠? 현재 질량이 얼마야? 얘 절반값. 그럼 얼마냐? 29가 되나? 요게 현재 질량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얘 2몰이야. 자, 근데 지금은 분자량이 안 나왔죠? 그래서 A와 B의 원자량을 찾아야 됩니다. A의 B의 원자량. 그럼 선생님 원자량 어떻게 찾아요? 원자량은 1몰 있을 때 분자량의 개념이 원자량의 합이잖아. 자, 그럼 얘 봐봐. A2B4. A가 2개 있고 B가 4개 있을 때, 즉 1몰 있으면 28이다 이거지. 마지막 것도 A가 4개 있고 B가 10개 있대. 이때 질량이 58이야. 그럼 이제 연립하게 되면은 A와 B의 각각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원자량 구했으니까 얘도 A 3개, B 6개를 더해주면 기준값이 나오죠. 그럼 그 기준에 대한 게 1몰당 질량인데 얘는 2몰이 있어. 그럼 얘에다가 곱하기 2만 해주면 얘가 되죠. 이런 식으로 푸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쉬었다가 이제 다른 유형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